자, 이번 시간에는 이게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데요.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제목과 같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 요거는 어떤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 법원에서 요구합니다. 법원에서 제목 보시는 것처럼 최초 관리인이 선임된 관리인이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 시행사가 위탁계약 체결해가지고 선정한 관리회사에게 자, 내가 최초 관리인이 되었으니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 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해달라고 소송까지도 할 수 있는, 즉 어떤 청구 권한이 있는 것, 청구권이 있는 것입니까?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후자예요. 즉 인수인계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법적 권리가 뭐예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는 것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관련된 소송을 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알아보려고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관련된 사례가 있었고 관련된 사례를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하남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 건물의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 관리인으로 당선되어서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에게 자, 관리비 미납 세대의 명세, 즉 어디가 관리비 미납했는지 그 명세서와 또는 관리 선수금 명세 또는 장기 수령 충당금 돈이 있는지의 명세, 그 다음에 관리비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관리 업무 사용하고 있는 인장, 관리 계좌에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을 임계달라고 하니까 자신은, 즉 관리회사는 나는 시행사가 고용한 업체이기 때문에 신규 관리인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 당신 나랑 계약 체결한 거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신규 관리인 당신에게 이러한 것들, 당신이 요구한 이런 것들을 나는 인계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고 나섰어요. 자, 그렇다면 관리인으로서 그 관리회사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거가 있어야지 여차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승소했어요. 자, 노하우도 많습니다. 하여튼 요구할 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회사 말대로 관리회사는 시행사하고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신규 관리인에게는 업무를 인수인계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쟁점이 상당히 자주 벌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법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그 조항은, 즉 집합건물법 조항은 많지가 않아요. 그게 나오는 게 결국은 구류의 3, 즉 분양자의 관리 의무, 여기에 대해서 1항 너무너무 유명한 규정이죠. 분양자는 24조 3항에 따라서 이건 관리인 선임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이때까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부속시설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이걸 역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한다고 통보를 하면 그 즉시 이런 관리 권한은 상실한다. 따라서 분양자, 이게 시행사예요. 분양자 또는 시행사가 위탁계약 체결한, 시행사하고 계약 체결한 관리회사도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신규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하면 그 즉시 업무를 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법원 판례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예요. 즉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그 관리인이 적법한 관리인지 여부를 또 따지게 되죠. 그래서 관리인이 적법한지 여부를 또 살피기 위한 소송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인이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무 개시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관리 업무는 중단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를 기점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한 조항밖에 없어요. 과연 이 구조의 3 제1항에 의해서 이런 최초 관리인이 관리회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이게 약간 의문이 돼요. 하지만 판례는 이걸 근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은 시행사 또는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회사의 신규 관리단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 인수인계 의무에 관해서 별다른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명백하게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는요,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잘 보세요. 이 판례의 법리가 중요해요. 집합건물법 구조의 3 제1항. 자, 여기에서 도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리를 도출해요. 즉, 여기는 명확하게 안 나왔지만,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 요구할 근거를 여기에서, 즉, 구조의 3 제1항에서 도출하고 있습니다. 뽑아내고 있어요. 자, 이 조항에 의해서 건물의 분양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개시한 채권자, 여기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에게 그 관리와 업무와 관련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도출하고 있어요. 즉, 관리인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니까 관리인 사무를 개시하면 관리 업무 중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수인계에 협력하라, 이런 것을 이 조항에 의해서 도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판례 법리가 그거예요. 판례 법리 중요합니다. 대부분 집합건물법은 조항 자체가 전체 66개밖에 없기 때문에 66개 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해요. 나머지 디테일한 사안은 전부 판례의 법리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은 판례를 많이 알아야 되고 이 집합건물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런 집합건물의 그냥 법리 가지고는 해결을 못해요. 판례를 알고 실무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만 그 소송에서 승소로 하시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무를 판례는요, 구조의 3 제1항에 의해서 도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건물 분양자는 이 관리인에게, 즉 분양자, 시행자는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판례가. 그래서 관리회사는, 이 관리회사는 시행사하고 위탁계약 체결한 거잖아요. 분양자, 즉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 종류에 따라서 그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왜요? 분양자가 있으니까 그 분양자와 위탁계약 체결한 관리회사도 당연히 인도의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법에 의거해서? 집합건물법 구조의 3 제1항에 의거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채권자, 이 관리인입니다. 채권자, 관리인은 분양자를 대위해서, 즉 채권자가 분양자에 대해서 권리가 있고 분양자가 의무가 있잖아요. 분양자가 가만히 있어요. 시행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채권자인 관리인이 분양자인 시행사를 대위해서, 이 대위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대신해서예요. 대신해서 채무자, 관리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에 관한 각 자료, 인도를 구할 권한이 있다. 이 자료에는 관리회사 받아놓은 관리 비용, 장기수선 충당금, 각종 비용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비용들을 관리회사가 막 빼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판례의 법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리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자, 즉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집합건물 구조의 3항 제1항에서 분양자, 반복된 얘기예요. 분양자, 시행사의 업무 인수 인계 의무가 도출된다라는 것이고, 판례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 법만 아무리 들여다 본다 하더라도, 이 법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이런 판례 법리 모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조의 3에서 이런 업무 인수인계 의무가 도출되며 신규 관리단의 관리인은 시행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시행사는 반대로 의무가 있으며,
신규 관리단, 관리인은 이러한 권한을 관리회사의 대위 행사, 즉 관리단이 시행사에게 행사할 수 있고 권리가 있고 시행사는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를 관리회사가 마찬가지로 지게 되는 거니까 시행사하고 위탁계약 체결한 관리회사도 동일한 의무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행사가 가만히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관리단이 시행사를 대위해서 대신해서 이런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신규관리단의 자료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의무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냥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의무인 것이고 만약에 안 따를 경우에는 법원에 이런 것에 대해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도 청구에서 인도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는 것처럼 최초 관리인이 관리회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1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법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